자, 그렇다면 가업 승계 관련된 세제 개편이 어떻게 상속세를 무력화시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적용 대상이 지금은 이제 세법 개정의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대기업으로도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리가 이런 걸 꼭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대기업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우리 재벌 2세, 3세들한테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재산을 물려주는 이제 이런 그 꼼수들 또는 우리 앞에서 쪼개기 수법 이런 걸 봤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상속세도 이제 적용이 된다면 더욱더 그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제 한도 금액도 처음에는 이제 1억 원이었는데 600억 원으로 확대됐다. 이 굉장히 과도한 공제다 이 말이. 그래서 이제 물론 이 600억은 이제 40년을 보유한 경우에 아주 최대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1억 원에서 600원 또는 4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400배, 600배 굉장히 과도한 공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23년도 세제 개편에서 이제 그 가업승계 증여 특례 적용세율 이걸 이제 인상했다고 이제 돼 있는데 20% 특례세율 적용 대상 과세 표준을 300억 초과로 확대됐다. 그래서 20% 특례세율 그러니까 이 자체가 특례인데 300억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도 이런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는 20% 이상 이제 상장사는 20%고 앞에서 우리가 비상장사는 40%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10년 보유할 때는 가업승계를 인정해 준다. 그러니까 최소 10년만 보유하면 이제 자녀들한테 이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20% 이상이 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자식들이 그것을 기업 가업을 승계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뭐 다행스럽게도 그 승계한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승계받은 기업들의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사람은 20%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% 소액 주주들한테는 만약에 기업이 도산을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겠죠. 그래서 이런 경제적 다른 주주들한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거는 이제 이 규정이 문제가 된다.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기간도 계속 이제 단축해 왔다. 그래서 가업 승계의 의미가 퇴색됐다. 그래서 처음에는 15년이었다가 이제 10년, 7년, 5년으로 단축된 거고 이 5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5년 보유하고 있다가 뭐 또는 다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뭐 다른 기업들하고 인수합병 해버리고 또는 뭐 넘기고 기업을 넘기고 다른 또 기업을 창업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가업 승계로 이걸 보기가 과연 볼 수 있을까?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대표이사 취임 기간도 이제 3년, 처음에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. 그래서 3년만 사장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이 기업의 지분을 예를 들어서 대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업 승계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상속세를 안 내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.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유지 요건인데 가업 승계를 하려면 몇 가지 자산이나 고용이나 이런 데 요건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것도 이제 90% 정도로까지 내려왔다. 처음에 중소기업은 100% 그러니까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. 또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인원보다 120%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면 120명을 유지해야 이 가업 승계의 어떤 그 대상이 됐는데 이 90%까지 낮아졌다는 거죠. 이게 참 문제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부 연납 20년으로 연장하는